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13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서울 시세가 좀 올랐다면서요? 예, 서울이 한 2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동안 서울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잖아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35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상승했고요.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3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6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200만 원 오른 그 이유를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시죠. 서울 같은 경우는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발표되면서 주춤했거든요. 네. 주춤했는데 아직 시기가 10월 달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미리 걱정을 하신 분들이 좀 진정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가지고 매물들이 갑작스레 쏟아지던 매물들이 멈추고 요즘은 매도 물량이었고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좀 대기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폭 상승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역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100만 원이 상승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해서 차량 대수가 좀 너무 많아요. 10,000대가 넘는데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그렇게 좋은 건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수익 면에서.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다 보니까는 개인 택시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개인 택시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거예요. 개인 택시 살려고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기도 매물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100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 8,600만 원이 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택시가 이제 호황기로 접어든 거예요. 호황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택시 면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면허권 값이 좀 오른 거죠. 네. 예. 결국 서울은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전에는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자들이 좀 적었는데 그동안 관망했던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상승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음 주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다른 타 도시는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번에 그 승객분을 태우고 가다가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간 그 승객이 있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 도망갔던 승객이 폭행까지 했잖아요. 그 폭행했던 승객이 그 운전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합의하자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합의를 안 해주고 싶은가 봐요. 하도 괘씸하니까. 처음부터 정중하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사과했으면 괜찮은데 사과도 안 하고 기사가 더 자기를 폭행했다고 역으로 몰아붙인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기사 분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한 거지. 정상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왜 기사한테 덤팽이를 씌워가지고 그걸 몰아붙였는데 지금에 와서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목격자가 있으니까는 꼼짝 말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기사분님은 그렇게 합의할 마음이 크게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런 분은 돈을 떠나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은 처음에 소방직으로 갈 때 운전직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운전직으로 입사해가지고 운전을 하다 안 하다 그래 이제 소방은 개통 발령이 계속 나잖아요. 차종도 계속 바뀌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좀 적어가지고 교육 신청을 하신 거야. 교육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교육 날짜가 확정됐는데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좀 많았거든요. 소방직에 계신 분들은 전에
운전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임명장에 운전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분들은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개인택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 날짜까지 다 접어놨는데 교육도 안 가도 됐잖아요. 그리고 교육비 52만 원도 전략되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거기에 점심 한 끼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모를 해도 운전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운전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구태여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분 경력을 끌어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운전직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법인 운전직으로 있더라도 관공서가 아니라도 일반 법인체 운전직, 쉽게 말해서 그 회사차를 업무용으로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대표자 운전기사로 일할 수도 있고 그 회사 업무 차량, 화물차나 일반 업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도 주 업무가 운전직으로 입사했으면은 인사기록카드에 운전직으로 표기가 되면은 6년 무사고만 나오면은 그 경력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면허제도 개선 공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이걸 발표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면허제도 개선 공고안을 낸 거예요. 현행은 지금 98% 정도 자격유지 검사를 해도 다 통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급발진이나 운전 작동 미숙으로 해서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걸 좀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켜 가지고 핵심은 형식적 평가에서 심도 있는 평가로 바뀌는 거죠. 택시나 버스나 화물 운송 종사자나 자격유지 검사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실제 도로에서 구사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일반 면허시험 제도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도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 자격유지 검사 통과가 됐는데 고령자들이 운전 미숙으로 작동하는 게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사고 유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자는 거죠. 예. 대표님, 그 개선 공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면허제도 개선 공고안이라는 것은 핵심은 형식적 평가를 벗어나서 자격유지 검사 난이도를 높여갖고 실제 도로에서 구사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을 보는 위주로 변경되는 거죠. 지금 현행은 98% 정도가 자격유지 검사에 통과를 되니까 자격유지 검사에 대한 불신이 앞선 거죠. 관련 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나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에 전달을 해가지고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 방안을 논의하라는 얘기죠. 실제 사고 유발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장치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2번, 3번, 4번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은 기준 강화를 해서 재검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기준 운전 평가를 VR 시뮬레이션으로 접목해서 평가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고령자들이 자격유지 검사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바로 팔 수 있게끔 그게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이 공고안은 강제력은 없잖아요.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5년 보유기간을 완화시키라고 해서 공고안을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면허제도 개선을 해서 공고안을 냈는데 받아들이는 주무부서에서 이걸 얼마나 시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택시, 버스, 화물차 운수 종사자들만 이렇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반 면허 시험 제도도 크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면허 제도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강화해가지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1종, 보통 2종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은 운전을 못하게끔 톤수를 제한을 하고 기준도 낮춘다는 얘기죠. 낮춰가지고 운전을 못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면허제도 개선 공고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전에 5년 보유 기간은 그 시행이 안 되고 희부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자격 유지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만큼은 강화를 해가지고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문부서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나 경찰청이나 이 내용이 전달돼 가지고 고령 운전자 인지 능력 저하 평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 발표를 보니까 고령 운전자 합격률이 98%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높긴 높았네요. 높죠. 저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개인 택시를 팔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혼자 못 오시고 보호자나 자녀분이나 부인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팔고 가시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좀 심각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격 유지 검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화물차, 그다음에 택시, 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클 것 같아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건강하고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하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겠죠. 예. 운수업계의 세대 교체를 하려면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수입이라든지 일하는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자격 유지 검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격 유지 검사라는 것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능력 평가돼서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물러날 은퇴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격 유지 검사가 도입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정부 부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가지고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 발표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기사분님들도 오시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얘기해요. 자격 유지 검사 강화해도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좀 그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격 유지 검사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좀 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하면은 연령하고는 관계없이 그분의 신체적인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도 신체 나이라는 것도 별도잖아요. 본인이 정신이 또렷하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으면은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0%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공고안이라서 각 부처에서 이제 검토한 다음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이미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나 경찰청으로는 관련 부처로 다 전달이 됐어요. 전달돼서 거기서도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가 강화되면 이 개인 택시 시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개인 택시 시세는 자격 유지 검사나 고령 운전자하고는 별개로 일정 금액을 물고 가기 때문에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교육 대기자도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수요자들이 매물이 나오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큰 틀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예. 만약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인 택시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매매하는 데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고 바로 한 번에서 자격 유지 검사 통과 못한다 해서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일단은 면허 정지가 나와요. 그 기간만큼 면허 정지가 끝나면은 다시 재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재검 받아가지고 다시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재검 횟수를 제한한다는 얘기죠. 예. 개인 택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만약 그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분이라도 그 면허 시설을 싸게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매매되는 금액 가격대가 있는데 네.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에 통과 못했다 해서 그걸 싸게 내놓고 팔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시가에서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가지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조언 좀 해주세요. 자격유지 검사는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은 만 65세가 지나면은 3년에 한 번, 만 7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 신체 건강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통과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다 될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운동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13일입니다. 서울 시세가 200만 원 정도 오르고 대구도 100만 원, 제주도 100만 원 정도 시세가 올랐네요. 그 외에는 뭐 다른 도시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면허제도 개선 공고안을 발표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변화가 있으면 또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화제였습니다.